메시지 잘못 보내고 식은땀 흘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청취자님을 위한 심층 탐구에서는 실수했을 때 완벽하게 써먹는 일본어 표현을 파헤쳐 봅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본 그 아찔하고 덜컥하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에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일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실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지만 그 안에 담긴 일상적인 공감대나 감정의 깊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일본어 표현인 야치마타인데요. 청취자님, 지금 계신 곳이 소리를 내도 괜찮은 곳이라면 이 단어의 발음을 한번 가만히 입 밖으로 내보시거나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야치마타. 발음이 굉장히 찰지죠. 네, 뭔가 입술에서 툭 하고 튕겨나가듯이 빠르고 강렬하게 발음되지 않나요? 확실히 발음 자체에서부터 특유의 리듬감이 좀 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길게 느려서 발음하기보다는 무언가에 놀랐을 때 호흡이 확 짧아지면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아, 네. 숨을 들이마시면서 헉 하고 내뱉는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가로 그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치면 저질러 버렸다 혹은 망했다에 아주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망했다. 아니,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속으로 정말 많이 하는 생각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의 쓰임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차분하게 인정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인정이 아니라면 약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감탄사나 비명 같은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특히 상황이 이미 내 손을 떠나서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인 거죠. 아, 무의식적으로요? 네. 즉, 뇌가 이정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지금 실수를 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신체적인 반사작용처럼 입 밖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물컵을 쳤는데 아직 컵이 공중에 떠 있어서 손으로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네,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물이 노트북 키보드 위로 쏟아져서 화면이 까맣게 꺼져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오는 말이군요. 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리고 꺼져버린 노트북 화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적 반응인 셈이죠.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때려 맞으면서 내뱉는 첫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원래 형태를 짚어보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야치마타가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단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형태는 따로 있죠. 원래는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막 찰진 발음으로 변하게 된 건지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단어의 본래 형태가 야테 시마타라는 겁니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와 무언가를 완료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해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결합된 형태죠. 야떼 시마타 되게 정직하네요. 네, 문법적으로 아주 정돈되고 바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이 길고 바른 표현을 놔두고 야치마타로 줄여서 훨씬 더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굳이 줄여서 쓸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야떼 시마타라고 정직하게 말하기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실수의 순간들이 너무 급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당장 큰일이 났는데 언제 또박또박 4글자, 5글자의 발음을 다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언어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상인데요. 인간은 감정덕으로 크게 동요하거나 당황했을 때 언어를 확 압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언어의 형태마저 납작하게 눌러버린다고 할 수 있죠. 심리적 압박감이 언어를 압축한다.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을 때 우리는 속으로 길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아이고, 내가 지금 평형 감각을 잃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넘어질 위기에 처했구나 라고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하거나 짧게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맞습니다. 야떼시마따에서 야치마따로 변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경제성, 즉 그저 발음하기 편하게 줄이는 현상 그 이상입니다. 그 줄어든 발음의 틈새로 막 당황스러움, 아차 싶은 마음, 약간의 자기 원망 같은 짙은 감정들이 스며드는 거죠. 감정이 스며든다. 네, 형태는 짧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야치맞다라는 줄임말이 원래 형태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면서도 감정이 깊게 실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감정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진짜 인상 깊네요. 그 찰진 네 글자가 마치 터지기 직전의 압력밥솥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흔히 겪는 세 가지 상황을 통해 한번 생생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도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살짝 겹쳐보시면 더 재미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상황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영원한 숙적이죠. 바로 알람을 못 듣고 지각했을 때입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벌써 등에 식은땀이 한 방울 흐르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방안이 평소보다 너무 환하죠. 맞아요. 막 창밖으로는 새들의 지저귀이나 차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나 평화롭게 들려오고요. 뭔가 쎄한 기분에 머리맡을 더듬어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알람 설정 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지나 있는 시계를 발견한 거죠. 정말이지 1초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오늘 지각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인 미래잖아요. 씻고 뛰어나가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그 100%의 절망감 속에서 이불을 팍 차며 나오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이거죠. 네, 그럴 때 머리를 감싸지며 야치맞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눈을 비비면서 나는 오늘 지각이라는 큰 실수를 해버렸구나 라고 교과서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저 눈앞이 하얘진 상태로 멍하게 내뱉는 짧은 탄식인 거죠. 아주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각만큼이나 무서운 두 번째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이건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빈번해진 사고죠. 직장 상사에게 실수로 친구에게 보낼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반대로 특정 사람의 뒷담화를 그 사람 본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떡하니 보내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 말입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찰나에 뇌에서는 0.1초 만에 안 돼! 방 틀렸어! 라고 외치지만 내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떠났죠. 맞아요. 화면에는 야속하게도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노란색 말풍선이 떡하니 떠오릅니다.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막 허둥지둥대며 메시지를 꾹 누르는데 상대방의 숫자 1이 하필 그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 순간에 스마트폰을 쥔 채로 석상처럼 굳어버린 청취자님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말. 그것 역시 야치마타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톡 하고 터치하는 물리적인 행동 자체는 아주 작고 가볍잖아요. 네, 손가락 까딱한 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그 0.1초의 클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력은 거대하죠. 그 행동과 결과 사이에 엄청난 갭에서 오는 거대한 당혹감과 후회가 바로 이 짧은 단어 하나에 모두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겁니다. 행동은 가볍지만 결과는 무겁다. 그 괴리감 때문에 더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군요. 자, 앞선 두 가지가 약간 즉각적으로 절망이 찾아오는 경우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바로 중요한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것도 일상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맞아요. 아침에 바쁘게 집을 나와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여유롭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잠깐 나 가스밸브 잠갔나? 고데기 코드 뽑았나? 하는 생각이요. 네, 혹은 정말 중요한 미팅 날인데 어젯밤에 애지중지 챙겨둔 서류 봉투를 식파 뒤에 고스란히 올려두고 맨손으로 역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뒤늦게 자기 이마를 탁 치거나 허공을 응시하면서 넋이 나간 채로 하는 혼잣말이 바로 이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방금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상황들을 관통하는 공통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을 했건 메시지를 잘못 보냈건 물건을 두고 왔건 간에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저하게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죠. 그렇죠. 다 무의식 중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인가요? 방금 전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나 혼자 있을 때 혹은 마음속으로 외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혹시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표현은
타인에게 변명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혼잣말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라기보다는 내가 기대했던 정상적인 궤도에서 어긋나버린 현실을 마주했을 때 튀어나오는 일종의 방언 같은 거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런 거네요. 네, 타인에게 내 지각이나 실수를 해명하고 사과하는 건 그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일단 이 야치맞다라는 짧은 단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내 스스로 가장 먼저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찰나의 과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머리로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끝났는데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탄식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군요. 단순히 만화나 드라마에서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감탄사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나름대로 실수를 수용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네요. 네,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감정의 밀도가 꽉 찬 단어.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소리내어 보는 게 훨씬 기억에 잘 남겠죠. 청취자님과 함께 짧게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어는 상황의 감정을 싣고 직접 입 밖으로 내뱉어 봐야 진짜 내 것이니까요. 자, 청취자님. 방금 저희가 생생하게 묘사했던 그 끔찍하고 아찔한 실수 중 하나를 머릿속으로 살짝만 떠올려 보세요. 잘못 보낸 메시지의 노란 말풍선도 좋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봉투도 좋습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다급함과 아차 싶은 감정을 듬뿍 담아서 저희와 같이 한번 툭 뱉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야치맞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정이 실릴수록 발음의 리듬감이 훨씬 더 살아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입에 아주 짝짝 달라붙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무리 이 표현이 찰지고 재미있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남용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쓰면 곤란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시 주의할 점이 명확히 있겠죠. 그럼요. 언어학습에 있어서 그 의미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한국어의 뉘앙스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아까 초반에 이 표현이 한국어에 망했다, 해버렸네, 와, 느낌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랬죠. 속으로 사귀거나 진짜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 던지는 말들이요. 바로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치맞다라는 표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벼움과 캐주얼함에 주목하셔야 해요. 애초에 바르고 정돈된 표현인 야테 시맞다가 발음하기 편하고 감정을 싣기 좋게 뭉개지면서 변형된 말이니까요. 아, 그래서 상황을 잘 봐야 하는군요. 네, 그 캐주얼한 특성 때문에 이 표현은 심각한 공식석상이나 예의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네요.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중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수치가 틀린 걸 발견했을 때 사장님 얼굴을 보면서 아, 망했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랬다간 수치가 틀린 것보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깊은 사죄를 해야 하거나 책임의 무게가 무거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 표현을 쓰면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상황을 장난스럽게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어디까지나 나 혼자 있을 때 내뱉는 탄식으로 쓰거나 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고도 너 또 사고 쳤냐며 껄껄 웃어 넘겨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이른바 TPO에 맞는 언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아무리 맛있는 양념이라도 모든 요리에 들이부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네, 언어라는 것은 결국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한 옷을 입혀서 내보내야 하는 거니까요.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약간의 유머러스함을 섞어서 자신의 덜렁거림을 고백할 때 쓰면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요약해보자면 결국 야치났다라는 이 네 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작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무겁지 않게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완벽한 한마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무겁거나 심각하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가 느끼는 당황스러운 감정만큼은 오롯이 담아내는 마법의 주문 같기도 해요. 살면서 실수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않으면서도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귀여운 언어적 쿠션이 하나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차분하게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인가요? 자료를 보면 이 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캐주얼한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망쳐버려서 스트레스 수치가 치솟는 그 패닉의 순간에 무겁고 진지한 자책의 언어 대신 오히려 이렇게 가볍고 약간은 찰진 단어로 자신의 실수를 툭 내뱉어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네,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이 어쩌면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주는 거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찰나의 순간 보호하려는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는 아닐까요? 심리적 방어 기제라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내상을 덜 입기 위해서 언어로 일종의 에어백을 터트리는 거군요. 너무 무거운 단어를 쓰면 내가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리니까 일부러 가벼운 소리를 내서 충격을 살짝 분산시키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실수는 이미 벌어졌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향한 날선 비난보다는 작은 감탄사 하나로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거죠. 다음번에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망했다 싶은 순간이 불쑥 찾아오면 너무 깊은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이 단어가 주는 그 묘한 해방감과 털어버림의 감각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실수를 했을 때 툭 털고 일어나는 방법이라도 유쾌하게 배워두는 게 현명한 삶의 태도겠죠.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일상적인 일본어 표현 하나를 통해 우리의 심리와 일상의 단면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알람을 못 들어도 속으로 이 단어를 외치며 조금은 덜 우울하게 집을 나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일상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을 한가득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늘 평온하고 실수 적은 일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